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 9번째 수업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문화 A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천안 쌍용고등학교 교사 최명이라고 합니다. 뭔가 오늘은 좀 타이틀이 공격적이죠? 네, 좀 뭔가 공격적이죠. 아니에요. 원래 이걸 만들고 있을 때는 이렇게 공격적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캐릭터가 귀여워서 선택한 그 템플릿이었는데 어떻게 그 만들고 있는 사이에 상황이 급변하여 무언가 이 귀여운 아이고 잠깐만 이거 좀 바꿀게요. 네, 이 귀여운 캐릭터의 포인트가 간 게 아니라 왠지 여기에 포인트가 가버리는 네, 상황이 되어버린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요, 교과서 50페이지를 넘었죠? 지난 시간이었죠? 미안해요. 네. 52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제 아니죠.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완성을 하고서는 촬영을 하지는 않고서는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말에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제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날이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느낌이 오죠? 네. 그리고 주말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나서 월요일이 됐습니다. 에이 설마 에이 진짜? 뭐 이러면서 있다가 네 월요일 오후에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만들었던 간만의 근황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계약을 향해 달려오는 그대들의 모습이 참 곱네요. 참 이미 3학년들은 달려와서 묻고 뜯고 맛보고 이거 킹덤에서 내가 갖고 왔단 말이에요. 예? 계약을 향해서 달려오는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내일 12일이니까 내일이면 이제 3학년이 계약을 해서 등교 계약을 하고 이제 일주일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하는 그런 순서였고 그런 타이밍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곧 만나 했단 말이에요. 예? 곧 만나자고 웰컴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네, 또 미뤄졌네요. 이태원 프리덤이 그래서 기운이 아주 폭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무슨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에서의 카피 문구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네, 코로나19 역시 끝났다라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혹시 동영상 강의를 듣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들 중에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혹시 뭐 이렇게 의료진, 네, 그래서 최전방에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그런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고 계신다고 다들 덕분에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한 번쯤은 꼭 감사 인사 드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요. 이태원 프리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냐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기억을 좀 더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그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숲을 볼 거냐 나무를 볼 거냐에 따라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거시적 관점 같은 경우는 숲을 보는 거라서 사회문화 현상이 이러한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을 했다면 그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을 사회 구조나 뭐 제도나 이런 큼직큼직한 것들로부터 원인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 제도를 개선한다던가 또는 뭐 구조를 개선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그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 거시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나무를 바라보는 미시적 관점 같은 경우는 이 사회문화 현상을 발생시키는 행위자 다시 말해서 사회의 구성원인 각각의 개인들이 그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둬서 개개인들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미시적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시적 관점은 우리가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갈라졌었고 미시적 관점 같은 경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하시면 된다고 확장시켜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냐면 개인과 사회를 어디가 더 크냐 또는 어디가 더 중요하냐라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바라보는 그것에 따라서 이 개인을 우선으로 두는지 아니면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어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개인보다 훨씬 더 크다. 한번 잠깐 지우고 다시 할게요. 사회와 개인과 사회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개인보다 훨씬 더 크다. 다시 말해서 개인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회로부터 이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존재다. 사회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소리냐?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수없이 많은 개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어떤 집단, 그 개인들이 모여있고 그 모여있는 개인들의 커다란 집단들을 뭐라고 부르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사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 뿐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개인들의 모임일 뿐이다. 어떤 개인들의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보는 입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숲을 보는 입장이느냐, 다시 말해서 사회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보는 입장이느냐, 아니면 나무, 다시 말해서 개인을 중심에 두고 보는 입장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게 우리가 앞쪽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기능론 얘기했을 때 기능론에 영향을 줬던 게 사회 유기체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조금 이따가 얘기할 어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입장 중에서도 이 사회 유기체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교과서 가지고 왔어요. 자,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사회 실제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회는 실제로 있어. 이게 사회 실제론이에요. 못 믿겠어요? 이거 한자 찾아봐요. 네,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회 실제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하느냐? 개인의 외부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개인. 어머, 나 너무 못 그리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 이거 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려고 하는 게 사회 명목론이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그 사회 명목론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개인들은 따로 이렇게 있고 개인들하고는 별도로 사회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필요 없는 거 잠깐 지우고 다시 형광펜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가 실제로 존재하고 개인의 특성과는 다른 사회 자체에 독자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거는 명목론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면 참 쉬운데요.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하고요. 대한민국 사람하고는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에?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대한민국 사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나 생각들을 모아놓은 것과는 별도로 또 다른 성격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회는 개인들을 합친 것 이상이래요. 그리고 오히려 개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요, 그냥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사회의 영향 아래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왜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요. 그러니까 팀플레이 하는 그런 경기들이 있잖아요. 팀플레이 같은 거 하는 경기들 볼 때 선수 한 명 한 명 보면은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진짜 뭐야 지금. 근데 이상하게도 그 팀이 하나의 팀으로 이렇게 단합이 돼서 팀플레이를 할 때에는요. 그 한 명 한 명의 뛰어넘는 어떤 엄청난 그 플레이를 보여주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바로 사회 실제론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선수 한 명 한 명의 어떤 능력치를 합친 것 이상의 힘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팀은 그 팀에 소속되어 있는 팀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뭐 팀에 누가 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팀의 어떤 소속인으로서의 어떤 최선을 더 다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유기체설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아까 전에 개인은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에 불과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유기체설을 조금 있다가 유기체설 얘기 다시 해줄게요. 유기체설하고 연관이 되고요. 제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상황 지금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개학이 또다시 일주일 늦춰져 버린 지금의 상황에서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했을 때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의 그 확진자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이라고 하는 걸 실시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게 효과를 봤다 이거죠. 그게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았고 국내에서 늘어나지 않았고 해외 유입을 통한 확진자들만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효과를 봤죠. 그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적 또는 이제 뭐 원래는 학교에 가고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다 학교에 가 있어야 되고 어떤 각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멈춰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멈춰져 있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사람들이 툭 하고 튀어나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대학교도 휴강을 하고 뭐 전체 다 이제 뭐 휴교를 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오히려 방역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사회제도 또는 어떤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덜 쓰게 되었고 그 부분에서 구멍이 뚫려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사회 실제론에서의 입장인 거예요.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럼 명목론은 뭘 얘기하느냐? 명목론은요, 사회에는 이 명목할 때 이 명자가요, 이름 명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명목론은 별도로 사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름만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들, 그러니까 개인 구성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집합체인데 그 집합체를 어떻게 좀 뭐라고 불러야 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름으로 붙여준 것 뿐이지 실제로는 맞아요. 사회 구성원들 그 개인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롭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그 개개인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회의 구속 같은 것들은 보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사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회는 이름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개개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럼 여기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 행동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건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개인. 그래서 사회의 명목론 같은 경우는요,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들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어떤 인간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랄까 이런 걸 굉장히 높게 크게 생각하는 입장이 바로 사회 명목론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회 실제론 같은 경우는 사회라고 하는 존재, 사회 구조 이러한 것들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입장이 바로 사회 명목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 명목론을 아까 전에 왜 제가 사회 실제론을 그 선수 개개인들은 별거 아닌데 팀플레이 했을 때 엄청난 그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사회 실제론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사회 명목론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 여학생들 알아들으려나? 어벤져스. 어벤져스. 이거 맞나? 제가 근데 마블 영화를 잘 안 봐가지고. 그냥 얘네는 남학생들 알아들려나? 축구를 따지면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냥 슈퍼스타급의 선수들이 다 모여 있어. 그래서 그냥 혼자 해도 돼. 아니면은 뭐 이런 느낌. 유치원 축구팀하고 손흥민하고 혼자 붙는 느낌. 손흥민하고 혼자 붙는 느낌. 손흥민이 그냥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왜? 개인의 능력. 팀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가 훌륭한 건 잠깐만 나 찾아봐야겠는데 어벤져스가 팀플 하니? 어벤져스 팀플 하는데요? 그럼 나 완전히 영화 안 본 거 티내는 거잖아. 팀플 안 했으면 좋겠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나 시간 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벤져스. 운명을 바꿀 최후의 전쟁이. 뭐야, 이씨. 야, 근데 일단은 얘네가 뭔가 팀플 같은 건 할 만한 애들이 아니다. 야, 어벤져스가 나오는 애들이, 야,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앤트맨, 야, 이씨, 됐어. 끝났어. 어벤져스. 개개인이 너무나 훌륭한 어떤 이제 스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얘네가 팀이라서 잘해가 아니라 그냥 걔네가 어벤져스라 잘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사회 명목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명목론 같은 경우는 이 사회 계약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 계약설 같은 경우는요,
사회문화 시간에도 중요하게 이야기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데가 바로 정치화법에서도 많이 중요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인류의 역사상 어떤 시민이랄까요? 어떤 자율적이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어떤 개개인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도 굉장히 영향을 준 그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명목론은요, 사회 문제나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지금의 이 제가 상당히 삐뚤어진 거 느낌이 오시죠? 저 지금 엄청 삐뚤어졌어요. 아, 나 진짜 제가 오죽했으면 여기 개학이 간절한 선생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거기까지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개학이 또 미뤄졌어. 미쳐버리겠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갑자기 확진자가 이제 연휴 기간 안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방역 체계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다른 어떤 사회 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구조에 이제 펑크가 나서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쓰지 못했던 거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라고 봤던 게 사회 실제론의 어떤 입장에서의 지금의 상황을 분석한 거라고 한다면 사회 명문론에서는 이런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이 너무 좀 화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렇게 욕구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눌려져 있었던 거죠. 구성원들이 이제 뭐랄까요? 내 건강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어떤 시민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거리를 둔 거잖아요. 일부러 집콕을 하고, 일부러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마시고, 일부러 막 무슨 챌린저를 하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또는 가족들 스스로 바깥에 나가는 걸 조심해 하고, 이제 나는 물론 타인까지 배려해서 이렇게 거리를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긴 기간 동안 스스로를 이제 인내하고 참은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게 기간이 끝났어.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어떤 강한 수단, 어떤 강한 상황을 넘어서 이제 생활적 거리두기, 약간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수칙을 잘 지키면서 어떤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게 팡 하고 터진 거지. 그쵸? 그래서 그냥 와 이렇게 모는 거죠. 여기서는 뭐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사회 구조도 없고 제도도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상황.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상황이나 억압감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그러한 어떤 불안감들 이러한 것들이 미처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생활 방역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고 났을 때에 그때 대책이 이제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상황, 뭐 이런 것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그건 이제 사회 명목론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구조나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넘어가자. 내가 패드를 잘 안 닦아서 그런가? 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기본 입장은요, 사회는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보고 있고, 그 사회만의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개인들의 합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100명의 개인들이 모여있는 사회다. 그러면 100이 아니라 반드시 101 이상이 된다는 거죠. 왜? 합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100명의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하나씩만 있다고 한다면 각각 그럼 100개의 특징만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명의 사람들이 모인 사회라면 독자적인 그 100명에다가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라고 하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101개 정도는 특징이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바로 사회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누가 커요? 사회가 크다는 겁니다. 그럼 사회 명목론은 그냥 개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 불과합니다. 명목, 이름. 넌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외재성이라고 나오죠? 이 외재성이란 표현이 뭐냐면은요. 이걸 좀 지우고 봐야겠네요.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실제 존재한다. 예,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 묻혀놓고 써야죠. 이게 바로 외재성입니다. 외부에 존재한다. 쉽죠? 이걸 사회의 외재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혹시 다른 어떤 참고서나 교재 같은 것들을 보고 계시다면 사회 외재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집이나 이런 것도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외재성이 뭐지 그러면 사회가 개인 밖에 실제로 있다는 얘기구나.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외재성. 자, 그리고 개인의 행동은 어떻다고요? 예, 사회에 의해서 구속될 뿐입니다. 그래서 개인보다 사회가 우월하다고 합니다. 근데 명목론에서는 사회하고 관계없이 자율적,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보다 개인의 우월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회 실제로는 사회가 커요? 개인이 커요? 네, 사회가 큽니다. 사회가 누구보다 개인보다 큽니다. 하지만 사회 명목론은 사회는 뭐일 뿐이니까, 이름일 뿐이니까 사회보다 개인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개개인, 사회 구성원이 훨씬 영향력이 큽니다. 다시 바꿔서 자, 그래서 사회가 훨씬 더 커요. 개인보다. 그러면 사회 문화 현상이나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중요한 쪽을 바라보는 게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큰 어떤 대상인 사회 구조나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사회 실제론이고, 사회 명목론은 개인을 사회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식, 정서, 심리 상태, 사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분석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 원인은 구조, 제도에 있고요. 이것을 해결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 생겼어. 그럼 그건 사회 구조나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구조나 제도만 바꾸면 사회 문제는 해결. 근데 사회 명목론에서는 문제가 생겼어. 그거는 개인이 잘못된 의식, 아까 전에 억눌려 있었던 그 어떤 놀고 싶었던 마음, 야 봄인데 벚꽃 구경은 개뿔만, 으아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개인의 의식 개혁을 강조. 아무리 생활방역 수준으로 낮춰줬다고 하더라도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가 끝까지 좀 더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 보장보다 지금 사회보다 개인이 더 커요. 그리고 사회보다 개인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익이라고 하는 걸 발생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누구의 이익이 더 우선이겠어요? 사회 전체의 이익, 공익을 우선하겠죠. 그래서 전체주의.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동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약간 좀 사회 실제론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냥 이름일 뿐인 거고 그 사회를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뭐 이름만 있는 존재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아니죠. 개인의 이익인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 근데 하나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는 다른 겁니다. 자, 다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훨씬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극단적으로 흘러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도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주의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어떤 범위 안에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고자 하는 것, 또는 나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동해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죄는 죄만 알아. 근데 자기만 아는 저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이렇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 개인주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정없죠. 그쵸? 정없죠.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좀 다른 의미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하면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실제로는요, 사회를 큼직큼직하게, 사회의 어떤 큼직큼직한 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리하고요.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걸 분석하는 데 유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실원 쪽 입장에서. 아무도 없는 이 빈 교실에서 제가 정신 나간 사람 마냥 개학이 간절하다고 이렇게 목 놓아 외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제가 뭐 교육에 이렇게 막 힘쓰고 막 애 맞추고 막 교육을 위해 이게 아니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자본주의. 그냥 한마디로 얘기가 끝나는 거죠. 왠지 좀 슬프다 근데, 그치? 자, 근데 사회의 명목론은요, 개인과 구성원을 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개인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 우리가 가끔씩 뭐 이런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거나 또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어떤 사회에서 한 사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변화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가 바뀌게 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는 거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게 요즘에 나온 거 있네요. 국민청원 통해서 왜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하는 경우들 있죠. 그럼 뭐 민식이법이라던가 개인이 겪었던 하나의 어떤 힘들고 아팠던 고통이라던가 아니면 자신이 겪었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공감을 얻고 그 공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그 법을 통해 어떤 정말 사회가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개인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굉장할 수 있겠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바로 사회 명목론적인 입장에서 좀 살펴보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계는요. 문제는 사회라고 하는 커다란 덩어리만을 보다 보니까 개인의 당하고 있는 희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뭐랄까요? 보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2차 대전.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수없이 잔인한 어떤 결과물들. 한 국가 또는 뭐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념 또는 사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개인들의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문제가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는 경험이나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많이 지켜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강하게 이제 이렇게 딱 머리에 박혔을 때 그때는 정말 위험한 어떤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지위,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그쵸?
그게 바로 지위와 역할 이런 거 얘기할 거거든요. 우리 조금 이따 이제 나중에 사회화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지위 역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다 똑같이 천안 쌍용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이게 동일한 지위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역할이 있어요. 뭐 이 말도 안 되는 동영상 수업을 들어야 되는 예, 역할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또는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다양할 거란 말이죠. 굉장히 수없이 많이.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부터 시작을 해서 도대체 이 여자는 뭐 하는 여자지? 그리고 왜 계약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 거지? 나는 점점 이 생활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뭐 이런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하는 어떤 이유?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는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하나예요. 그럼 하나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향을 받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역할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8시 30분까지 온라인 클래스에 딱 접속을 해가지고 8시 40분부터 1교시 듣고 코드도 안 바꾸고 응? 매크로도 안 쓰고 왔다 갔다도 안 하고 동시 접속도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막 성실하게 다들 똑같이 듣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어떤 인간. 제가 지난번에 칭찬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강을 빨리 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가 있냐고. 그것도 능력이라고. EBS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능동적인 여러분. 이거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이제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명목론에서의 한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이기주의요. 이기주의인데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또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아 가면서까지도 자신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것들을 주장하고 그것들에 향유하려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빠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사회 전체의 이익 같은 거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의 같은 상황 같은 거죠. 이거 너무 비판적인가 나? 그러니까 마스크 써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자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를 할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 마스크 있잖아요. KF94 뭐 이렇게 쓰는 거. 그게 물론 이제 감염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이제 무증상자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걸린지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가 있으니까 무증상인 사람이 이제 확진을 받기 전까지 그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안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나를 위한 거라기보다 나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마스크 아무도 안 쓰고 다니더구만. 응? 쓰세요. 극단적 개인주의. 뭐래. 자, 그리고 개별 상황들의 심리는 사회 현상이 존재한다. 그쵸. 오늘 날씨 굉장히 좋네요. 어제랑 잠깐 비가 오더니 세상에 네, 날씨도 굉장히 좋고요. 햇빛도 따뜻하고요. 이런 날씨엔 나가 놀아야죠. 근데 여러분 안 나가 놀죠? 왜요?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네, 자제해달라고 했으니까요. 누구를 위해? 예, 우리 모두를 위해. 뭐지? 기억하시려나요? 제가 3월달인가? 이제 계약하기 전부터 해서 계약하고 나서 저희 반 애들한테 이제 한 번씩 전화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입학도 안 했잖아요. 제가 올해는 1학년 담임 맡았거든요. 입학도 안 했는데 얼굴도 몰라요. 이름밖에 모르는 거예요. 전화번호랑 이름밖에 모르는 거예요. 걔네들도 제 얼굴도 모르고요. 오늘 그동안 카톡
프로필 사진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늘에서야 카톡 프로필 사진을 올렸어요. 이제 걔네들은 내 얼굴을 알 수 있어요. 드디어. 입학한 지 두 달 만에 이제 드디어 담임의 얼굴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것도 필터 처리 빵빵하게 한. 나중에 실제로 보면 같은 사람이 아닌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간 게 언제야? 라고 했을 때 한 달 전이요? 이렇게 얘기한 애도 있었거든요. 그때가 한참 이제 3월, 2월 말, 3월 막 이래가지고 확진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할 그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왜 안 나갔어요, 다들? 네. 그때 다들 왜 달고나 커피 만들고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사회 현상.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개인의 행위에 대한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의 영향력. 공부하기 싫어요. 네, 싫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 교육제도 때문에요. 이 사회문화 강의 듣기 싫어요. 하지만 이 사회문화 강의 듣고 조금 있다가 EBS 강의까지도 들으려는 학생들이 있을걸요? 정말 듣기 싫어요. 내가 지금 이 날씨에, 이 나이에. 하지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대한민국 입시제도 때문에요. 우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관련 사상은 사회 실제론 같은 경우는 사회 유기체설. 뒤에 나와 있는 뒤르켐과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 유기체설 하고 이제 스펜서 같은 경우는 사회 유기체설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사회 실제론하고 사회 유기체설을 발전시켜서 이제 이론화시킨 사람이 뒤르켐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리고 사회계약설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로크, 루소, 그리고 홉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홉스는 잠깐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요즘엔 또 스탈라에 빠져서. 자,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유기체설 기억나시죠? 유기체가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이요. 그쵸? 살아있는 생명체. 사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사람 그림을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너무 잔인해서 그래서 스탈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왠지 이게 더 좀 잔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유기체 스탈라는요. 각각 귀도 있고요. 눈도 있고요. 여기 팔도,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귀, 눈, 그리고 입, 요 손, 다리, 요 각각의 기관들은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 맡고 있는 역할은요. 이 스탈라라고 하는 귀여운 유기체가 건강하게 건강하고 귀엽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상황, 건강한 어떤 신체 상황을 유지하는데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게 이들의 이제 기능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각각의 기능들은요, 만약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른 기능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 우리 귀여운 스탈라가 스탈라 사막여우 온 거 아시죠? 스탈라가 귀가 고장이 났어요. 귀가 고장이 났어요. 잔인한데? 그래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듣지 못하는 스탈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외부의 공격에 쉽게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귀여운 눈과 입과 다리와 안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보받지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기관들은 자신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다시 스탈라가 건강하고 귀여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가 다시 나을 수 있게 다른 모든 기능들을 다 귀에 집중을 할 겁니다. 영양분도 귀로 막 보내고 막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 똑같이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사회 유기체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는요, 교육제도, 법제도, 그다음에 가족제도, 종교제도, 또 뭐 있을까요? 정치제도, 경제제도, 이렇게 다양한 제도와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쓸까요? 법제도, 경제, 정치, 그 다음에 문화제도도 있을 거고요. 문화 기능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교육제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종교제도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제도들이 있고 그 다양한 제도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제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서로 겹치는 기능들은 없어요. 그쵸? 근데 이 법, 종교, 교육, 문화, 정치, 경제, 기타 등등의 제도와 기능들, 이 기능들은요, 요 사회라고 하는 존재, 이 사회라고 하는 커다란 덩어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교육제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 교육제도 하나의 기능에서만 문제가 생겨서 그냥 이제 끝 이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마치 스탈라의 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신체 기관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것처럼 교육제도가 무너지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나 뭐 입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학생들이 문화생활이라던가 또는 학생들이 뭐 종교에 심취한다던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뭐 법이 뭐 무너진다던가 아니면 뭐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 뭐 학원이나 출판사나 이러한 것들도 문제가 받을 거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뭔가 요구를 할 테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서로 상호 어떤 연관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법, 종교, 경제, 정치, 문화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다시 교육이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게 사회가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사회 유기체설이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사회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 안에 있는 각각의 제도와 구조들이 기능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에 누구 없었어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사회계약설이 얘기하는 건 뭐냐? 간단합니다. 로크나 루소 똑같이 좀 다르게 설명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조예요. 뭐냐면요. 사회가 처음부터 있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처음부터 있었던 거는 누구냐면요. 자유로운 개인이었어요. 자유로운 개인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어떤 능동적이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자율적인 개인들이 있었는데 그 개인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 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순수했던 이상 또는 이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또는 위협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개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 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한 이념 이러한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지키는 일을 시킬 누군가를 찾았는데요. 그게 바로 사회라는 겁니다. 또는 국가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 또는 순수한 이념과 사상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이제 유지시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줄 그러한 역할을 사회 또는 국가에게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그래서 개인은 사회 또는 국가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넘겨주면서 뭘 넘겨주냐면 흔히 말해서 주권이라고 해요. 주권. 그러니까 사회야 또는 국가야 네가 우리의 이런 어떤 자연 어떤 재산권이라던가 생명이라던가 또는 자유와 권리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처럼 계속 쭉 쓸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존해주고 보장해주는 역할을 네가 한다면 네가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할 수 있는 그리고 명령했을 때 거기에 복종하는 그런 어떤 권리, 주권 이걸 너에게 빌려줄게 라고 해서 서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사회가 서로 계약을 맺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사회, 국가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개인이 사회 또는 국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꼈다면 사회나 국가는 만들어졌겠어요? 안 만들어졌겠어요? 예,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국 필요하다라고 느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바로 사회, 국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사회는 개인이 필요해서 계약을 통해 만들었다. 사회 계약설. 이렇게 정리되는 게 바로 주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정치화법이에요.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개인이 더 사회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회 명목론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필요하니까 만든 게 사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